안녕하세요.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고봉환 교수입니다. 본 비디오 내용은 로봇지능 제어 수업과 관련해서 보강이 필요한 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의 진도 내용과 동일하며 강의실에서의 수업에 대한 복습이나 보조적인 형태가 아니므로 보시게 될 동영상 내용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다고 판단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등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 또는 강의실에서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동영상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상태 공간 모델이죠. 상태는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공간은 스페이스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펑션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일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인풋과 시스템의 아웃풋, 트랜스펑션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의 아웃풋으로 GS라는 트랜스펑션을 정의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S 도메인에 에서 정의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S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서 시스템 매트릭스가 GS라고 하는 어떤 복수함수로서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 S 도메인이 아니고 타임 도메인입니다. 시간의 영역에서 정의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FS라고 하는 이 S 도메인에서의 정의됐던 그런 식들이 아니라 타임 도메인 FT라고 하는 이런 시간 영역에서 정의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트랜스펑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 한번 볼까요? 간단한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 예를 들면은 그림과 같이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 그죠? 스프링 콘스턴트를 K라고 하고 댐핑 팩터를 C라고 하고, 이 매스에 작용하는 힘 외력이죠. 포스를 F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매스가 움직이는 변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 X라고 하지 말고 X를 우리가 스테이트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죠. W라고 하죠. W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입력은 매스에 작용하는 포스 F고, 이 시스템의 출력은 아웃풋은 매스의 변이 W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 운동 방식을 만든다 그러면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대로 MX가 아니죠. MW to dot 플러스 CW dot 플러스 KW equal F라고 하는 운동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컨 오더 시스템이죠.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차 미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세컨 오더 이퀘이션,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이나믹 동력학에서의 운동 방식을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걸 세컨드 오더 폼이 아니라 이걸 1차 시스템, 퍼스트 오더 폼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we want to convert to first order 폼으로 1차 미분의 형태로 바꾸고 싶다. 이 1차 미분의 형태,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1차 미분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가 될 텐데요.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태인데 이 스테이트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해석할 때 뭐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2개를 잡을 수도 있고요,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뭐 10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하는 개수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스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 스테이트를 이 매스의 포지션과 또 매스의 벨로시티로 만약에 선정했다. 포지션과 벨로시티 이 두 개의 스테이트로 정의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트는 매스의 포지션이 될 테고 두 번째 스테이트는 매스의 벨로시티가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스테이트 이게 두 개 복수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죠. 두 개 x1과 x2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테이트 벡터를 한번 미분을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을 미분하고 그다음에 x2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미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분이 되지 않은 스테이트고 이건 미분을 한 스테이트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하고 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x1은 그렇죠. w 닷이 될 테고요. 여기는 x2가 되겠죠. 그리고 x2 닷은 마이너스 k 오버 m의 x1 마이너스 c 오버 m의 x2 그리고 플러스 f 오버 m이 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mw2 닷 플러스 cw 닷 플러스 kw 이퀄 f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x2 닷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w2 닷이지 않습니까? w2 닷에 대해서 이 식만 이 w2 닷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옮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x2라고 하는 폼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x1 닷이라고 하는 첫 번째 스테이트의 미분은 x2로 표현할 수 있고요. x2 닷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k 오버 m, x1 마이너스 c 오버 m, x2 플러스 f 오버 m이죠. 이 두 개의 폼을, 이 두 개의 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 t over d x1, x2라고 하는 스테이트 벡터는 0, 1, 마이너스 k over m, 마이너스 c over m, x1, x2 플러스 0, 1 오버 m의 f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분명히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운동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면서 매트릭스화됐다.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컨버팅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이죠. 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그래서 x와 x 벡터,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미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매트릭스가 있고 스테이트이 있고 요거에 대한
인풋에 대한 또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게 되면은 x1, x2 dot 미분이죠. 이 벡터 전체에 대한 미분은 0, 1,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c 오버 m, x1, x2 플러스 0, 1 오버 m, f라고 하는 상태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미분 그걸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이 매트릭스 시스템 매트릭스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 dot equal ax 플러스 우리 인풋과 관련된 매트릭스를 우리가 인풋 매트릭스라고 해서 B라고 표현하죠. BF라고 표현하죠.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시스템의 state equation이라고도 하죠. state equation. 그래서 state의 미분, 그다음에 state A 매트릭스 곱하기 state 플러스 B 곱하기 F 이 인풋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우리가 이 시스템 관계를 본다면 인풋은 F고요. 그리고 state은 X dot 하고 하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죠. 네. 만약에 시스템의 아웃풋이 S의 포지션이다.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의 아웃풋이 Y는 W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Y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Y는 1, 0, X1, X2 그리고 아웃풋 시스템의 아웃풋 Y도 스테이트 벡터와 어떤 매트릭스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if 아웃풋이 velocity라고 한다 그러면 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 y는 w dot이 되겠죠. 그럼 얘는 0, 1, x1, x2죠. 우리가 x1과 x2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x2를 velocity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x1을 w, x2를 우리가 w dot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의 아웃풋 y를 가속도 acceleration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그러니까 w2-이죠. w2-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 오버 m x1 마이너스 c 오버 m x2 플러스 1 오버 m f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c 오버 m x1 x2 플러스 1 오버 m의 f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웃풋에 대한 이퀘이션은 1,0이라고 하는 로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웃풋 y가 velocity인 경우에는 0,1. 그러니까 결국 아웃풋이 포지션이냐, velocity냐 또는 acceleration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매트릭스 아웃풋과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매트릭스가 1,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시스템 파라미터를 활용한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배운 걸 정리해 보면요, dt over d x1 x2 0 1 마이너스 k over m 마이너스 c over m x1 x2 플러스 0,1 over m f라고 하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아웃풋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레이션이 가정했을 때 y는 마이너스 k over m 마이너스 c over m x1 x2 플러스 1 over m f라고 하는 아웃풋 이퀘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시스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아웃풋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요
매트릭스 중에서 요거를 우리가 A 매트릭스, 이 친구를 우리가 B 매트릭스, 인풋과 관련된, 그리고 얘는 C 매트릭스, 그리고 얘는 D 매트릭스.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 D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여기 전혀 S 도메인의 밸류가 없이다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거죠. 그렇죠? X와 스테이트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하는 식은 타임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아웃풋 매트릭스가 아웃풋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밸류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웃풋 매트릭스 아웃풋이 포지션이라든지 벨로시티 경우는 D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겠죠. D가 없죠. 그죠? 반면에 아웃풋이 엑셀레이션인 경우는 D 매트릭스가 또는 D가 어떤 스칼라 값이 이 경우는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일본화된 매트릭스 표현한다고 했을 때 D 매트릭스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A 매트릭스 우리가 시스템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우리가 인풋 매트릭스, C 매트릭스 우리가 아웃풋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모델을 구성하는 ABCD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D 매트릭스는 우리가 뭘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스페이스 모델을 좀 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트랜스 펑션을 한번 비교한다 그러면 둘 다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둘 다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만 트랜스 펑션이 인풋과 아웃풋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뭡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스테이시라고 하는 어떤 중간에 어떤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중간에 매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관계는 트랜스 펑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사이에 스테이시라고 하는 어떤 중간의 어떤 variable,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x라고 표현했죠.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 밸류입니다. 그죠? xt라고 하는 트랜스 펑션, 이 xt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이 타임 도메인의 이 2차 동일한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이 식과 같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표현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뭡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과 같이 1차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폼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다면 왜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식이 그냥 식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데 반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컨 오더 이퀘이션을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으로 다운을 했죠. 그죠? 세컨 오더 이퀘이션은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 폼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하나 떨어진 대신에 이 하나의 이퀘이션이 두 개의 이퀘이션, 즉 매트릭스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세컨 오더 이퀘이션에서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으로 내려온 대가로 우리는 이제 좀 더 매트릭스화됐다. 스테이시 매트릭스화 돼가지고서 차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식 자체 차원이. 그래서 뭐 사실 이 세컨 오더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거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하는 거나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우리가 생략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오더가 달라졌고 이제 오더가 하나의 이퀘이션이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 표현됐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하는 것과 트랜스퍼 펑션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베네핏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페이스 폼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풋이 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도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이 어떤 스테이트의 콤비네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스페이스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던 컨트롤 테크닉들을 적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폴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면 옵저버 설계라든지 옵티멀 디자인,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트랜스 펑션 가지고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모드 컨트롤 테크닉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스테이트 피드백 이런 개념들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상황인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트랜스퍼 펑션, 그 클래시컬한 인풋 아웃풋 모델인 트랜스퍼 펑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볼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그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의 트랜스 펑션을 이용한 이러한 트랜스 펑션의 GS라고 하는 입력과 출력의 어떤 형태의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A, B, C, D, A, B, C, D라는 모델의 입력과 이건 이제 타임 도메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의 것은 이제 인풋 아웃풋 모델에 의한 그런 트랜스 펑션이고요. 밑에 거는 스테이시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상태 공간 모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매트릭스를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스테이트, 즉 포지션과 벨로시티라고 하는 두 개의 스테이트로 정의가 됐다 그러면 시스템 매트릭스 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B는 0, 0하고 1 over m. B는 0과 B는 0과 n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웃풋이 매스의 포지션이라고 그렇다 보면 아웃풋 매트릭스는 1,0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매트릭스는 0이 되겠죠. 만약에 포지션이 아웃풋이라고 한다 그러면 ABCD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ABCD라고 하는 모델에 기반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과연 트랜스 펑션이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해요. 트랜스 펑션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도 동일한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 적용되는 수학적인 모델링의 기법인데 서로 다르지 않고 사실은 동등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트랜스 펑션은 US over YS,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오브 인풋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아웃풋이 GS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X dot equal AX 플러스 BU, Y 아웃풋은 CX 플러스 DU라고 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되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의 모델, 동일한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의 모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임 도메인 익스프레션입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이죠. 타임 도메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닷이니까 S의
x s 마이너스 x0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걸 ax s 플러스 b u s가 되겠죠. 그리고 ys는 cx s 플러스 d u s가 되겠죠. 자, 라플라스 이 트랜스 펑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오브 인풋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아웃풋이라고 정의가 됐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라고 하는 가정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오브 인풋분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아웃풋이 트랜스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모든 이니셜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요 위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한 식이 여기서 지금 요 조건은 0이 되겠죠. 이니셜 컨디션은.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S의 x s 마이너스 A의 x s는 b u s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매트릭스니까 S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마이너스 A의 x s가 b u 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S를 놓고 보면은 XS는 S 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B U S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웃풋 매트릭스 YS는 C X S 플러스 D U S이므로 그죠? 이 XS에다가 위의 식을 대입하게 되면 C의 Si-A의 인버스의 B 플러스 D U S가 되는 거죠. 결국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궁극적으로 얻은 이 YS와 US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브라켓 안에 들어있는 식이 결국은 이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인 GS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트랜스 펑션 폼으로 바뀐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트랜스 펑션 GS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트랜스 펑션 GS가 그럼 이 트랜스 펑션 GS가 어떻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GS라는 것이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만 C의 Si-A의 인버스의 B 플러스 D죠. 여기서 아까 포지션을 아웃풋으로 했기 때문에 C 매트릭스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요 괄호 안에 Si-A 매트릭스를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S라고 하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곱했으니까 S는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S0, 0, S로 표현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A 매트릭스는 그렇죠? 0, 1,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C 오버 M의 이 전체의 역행렬에다가 B 매트릭스는 그렇죠? 0과 1 오버 M이 되겠죠. D 매트릭스는 0이니까 그대로 0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매트릭스 계산을 먼저 해보면은 1,0 S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0 빼기 마이너스 K 오버 M이니까 그냥 K 오버 M. 그리고 얘는 S의 마이너스 플러스 S 플러스 C 오버 M이 되겠죠. 이거 역행렬의 0 오버 M이 됩니다.
우리가 이 2x2 매트릭스 역행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S-1 K M S 플러스 C 오버 M 이거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디터미넌트 구하게 되면 요거 곱하기 빼기 하니까 S 제곱 플러스 n분의 b의 s 플러스 n분의 k라고 하는 디터미넌트가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1,1과 4,3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s 플러스 n분의 c가 되고 이건 s가 되고 그다음에 부호는 역시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k 오버 m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GS라고 하는 거는 1과 0이라고 하는 벡터 C 벡트리스에다가 S제곱 플러스 n분의 BS 플러스 K 오버 M 1에 S 플러스 n분의 C 1 마이너스 K 오버 M S 0 오버 M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요거 계산부터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이거 먼저 계산해주고 그다음 이거 계산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것 같아요. GS 1,0에 10에 S 제곱 플러스 n분의 b의 s 플러스 n분의 k의 1에 1 오버 m의 s 오버 m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요 매트릭스는 요 두 개의 연산으로부터 구한 값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계산을 요 두 개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1,0은 m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 네, 1이 될 테고요. m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의 s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항이고요. 얘가 이쪽 항과 이쪽 항이 곱해지게 되면은 네, m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식은 m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하는 식만 남게 되죠. 이게 결국은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이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유도했던 대로 트랜스 펑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의 전형적인 트랜스 펑션이고 밑에 분모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모델이나 트랜스 펑션은 동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웃풋이 1,0 아웃풋 매트릭스가 1,0이 아니라 0,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죠? 아웃풋 매트릭스가 0,1이라고 한다면 아웃풋이 벨러시티란 얘기죠. 아웃풋이 벨러시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트랜스 펑션은 여기에 이제 s가 다시 붙게 되겠죠. 트랜스 펑션은 분자가 여기 지금 s가 붙게 되겠죠.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아웃풋이 벨러시티라고 한다 그러면 아웃풋이 포지션인 경우는 이 s가 1이었지만 아웃풋이 벨러시티가 된다는 건 이 s가 1이 아니라 s가 된다는 뜻이죠. s가 된다는 뜻은 s가 곱해졌다는 뜻이죠. 결국은 s가 곱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예, 미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지션을 미분하게 되면 벨로시티가 된다. 그렇죠? 2,0이 벨로시티 0,1이 됨으로 해서 s가 곱해진 거죠. 사실상 기존의 트랜스 펑션에다가 GS겠죠, 이게. 그렇죠? 네, GS에 기존에 GS가 있다 그러면 GS에다가 S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라프라스 트랜스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퀴벌런트한 동등한 모델이고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트랜스 펑션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매개 변수로다가 스테이트라는 베리어블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온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든지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론적으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e smallest set of variables. 여기서 말하는 variable은 state variable이겠죠. Such that knowledge of these states at t equal t0. t가 t0인 상황에서의 이 state의 상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이 t가 t0보다 클 때, 그러니까 t0로 한다 그러면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에서의 현재 상태에서의 스테이트에 대한 날레지 그리고 현재 이후에 어떤 어떤 인풋이 들어올지에 대한 날레지가 두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니셜 컨디션 이후에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 completely determine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초기 스테이트과 그다음에 그 초기 스테이트 이후의 인풋에 대한 정보만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그 인풋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게 될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그런 개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죠?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 n 등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은 각각의 스테이트입니다.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시스템의 어떠한 그 물리적인 그 특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프링 매스 댐퍼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매스의 포지션 또는 벨로시티 또는 액셀레이션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트 벡터는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표현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얘기하죠.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는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테이트 벡터,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공간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상태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성되어 있는 다이나믹 모델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큐에이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이 기존의 클래시컬한 컨트롤에서의 인풋 아웃풋 관계에서 좀 더 한 단계 진화한 형태고요. 모던 컨트롤, 현대 제어 모던 컨트롤의 그 인풋 아웃풋,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과 같은 그런 스테이시한 개념은 이 현대 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모던 컨트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대 제어에 우리가 세 개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을. 첫 번째 기둥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죠. 모던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어떤 캡스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기둥은 주춧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그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피드백, 그다음에 마지막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세 개의 기둥이 모던 컨트롤이라고 하는 현대 제어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부분은 이제 옵저버하고도 연결되는 스테이트 옵저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좀 더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